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이 윤석열 정권의 각 기관들에 대한 장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시민 한동훈 관련 1심 재판, 이 결과를 본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 제가 한창 이렇게 이 소송전을 벌일 때가 있었어요. 좌우 전체가. 지금도 이제 오늘 보니까 저한테 이재명 지사가 무슨 소송했냐 그러는데, 이재명뿐이 아니라 좌우 전체가 그때 한 박근혜 정권 초기 때 뭐 완전히 그냥 단체전으로 와장창 걸 때가 있었어요. 저도 수십 건 걸고 저도 수십 건 걸리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되게 벌금이 얼마 나오냐,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문성근 씨한테 한 벌금 받은 게 있는데 한 300. 굉장히 좀 이제 거친 표현. 그러니까 문성근 등등은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미스한 거는 트위터의 시간을 미국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잘못 봐가지고 하나 제가 미스한 게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게 벌금 300 나오겠단 말이에요. 그 이상 나온 게 없어. 제가 알기로는 좌도 마찬가지고 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단체전으로 이렇게 공적 사안으로 싸웠을 때 소송전 가면은 벌금 뭐 200, 300이에요. 뭐 100짜리도 있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씨하고 뭐 붙은 거는 뭐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 무혐의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 이 매국노라는 표현으로 모욕죄 뭐 한 벌금 20인가 30인가 나온 게 이제 마무리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건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감정도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민사 같은 데서 이제 문성근 씨 같은 경우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뭐 배려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체전으로 싸운 거지 뭐 서로 막 감정 갖고 싸운 게 아니니까. 뭐 그래서 그 당시 소송했던 사람들하고 뭐 그런 감정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유시민하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정권의 대리전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유시민이 저 문재인 정권 쪽 전 정권이고, 이 한동훈이 이제 현 정권 대리전인데, 벌금 500이면 제가 한창 난타전 벌일 때가 벌금 300씩이 가장 높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조금 벌금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유튜브들이 하도 난리쳐서 유튜브발 이 허위사실 유포가 너무 심각하니까 전반적으로 벌금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500이면 예전에 300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유시민이 500 나왔지만 뭐 제가 한창 받을 때 300이랑 큰 차이가 없다. 한마디로 유시민이 선방을 한 거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별로 이렇게 법원 등 국가기관을 장악을 못했고 소기의 성과를 못 이뤘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벌금 300이나 무죄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정권 초기에 이 법무장관의 이 체면도 있으니까 무죄는 못 줄 거고, 그럼 벌금 300 줄 텐데, 500이라 그래서 제가 한 200을 좀 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최근에 벌금이 올라갔다. 물가도 올랐을 거고. 그래서 한 500 정도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나온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진 거죠. 자, 이제 이게 오마이뉴스인데, 1심 판단에 글쎄 나는 이게 이 판결문에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죄질이 나쁘다 그러면은 벌금이 500이면 안 되죠. 명예훼손에서 제가 벌금 300짜리 받았을 때 죄질 나쁘다는 얘기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최소한에 좀 더 책임 있는 언론이면은 좀 더 확인하고 써야지. 그런 크로스 체크를 미흡했기 때문에 뭐 나온다 이런 나오지, 죄질 나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죄질 나쁘면 진짜 징역형 나왔어야죠. 벌금 500하고 좀 얘기가 좀 다른 거고, 유시민은 이제 한동훈도 잘못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봤던 핵심 사안은, 자, 명예훼손 사건은 크게 공적 사안이냐 사적 사안이냐 가지고 형량이 10배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유시민이 문제 제기한 거는 한동훈이 노무현 이사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 한동훈이나 얘기도 안 했어. 검찰의 반부패부, 물론 한동훈이 있는 반부패부 이런 데 얘기했는데, 유시민 씨는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을 했는데, 이게 어디냐? 이게 남부지검이냐? 아닌 것 같고, 중앙지검의 반부패부 한동훈이 있는 데가 했던 것 같다. 요 정도 얘기를 한 거고, 이 당시 그 무슨 뭐 검언 유착 관련된 게 전부 다 유시민을 타겟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왜 나를 타겟으로 하는데 왜 이 노무현 재단을 뒤지냐, 제가 강조했던 자기 항변성 발언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요. 뭐 네가 뭐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명예훼손으로 수십 건을 고소해보고 수십 건을 고소를 당해봐가지고 변호사보다 더 많이 알죠. 저는 뭐 판례들을 수두룩히 다 외우고 있으니까 내 판례들. 그 아마 저 언론 보도에 모욕죄는 명예훼손이 이렇게 분석한 기사 있으면요 제 이름이 빠질 데가 없어요. 제 사건들이 다 사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먼저 이 멀쩡하게 있는 놈을 공격했냐 아니면은 그 놈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억울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항변하다가 건드렸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사례는 왜 나를 자꾸 뒤지냐 너희들이 검찰이 항변하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고려 대상이고 검찰이 특정 단체의 계좌를 뒤지는 거는 불법이 아니죠. 불법적으로 검찰이 계좌를 뒤진 게 아니라 계좌를 뒤지더라도 일정한 영장이라든지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설사 한동훈이 반부패부를 통해서 노무현 계좌를 뒤졌다 하더라도 자기가 영장 없이 불법으로 막 뒤지지 않는 한은 검찰의 통상적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 돼요. 아니 노무현 재단이 무슨 뭐 용가리 통뼈야? 유시민하고 노무현 재단이 잘못했으면은 뒤질 수 있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무현 재단 계좌를 뒤졌다 한동훈이가 이게 왜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이냐고. 거기에 이제 유시민이 이제 약간 뉘앙스가 준 거는 보복성으로 뒤졌다 그러는데 아니면 대한민국 법원은 검사 한 명이 보복하려고 신청하는 영장을 막 내줘요? 금융계좌 추적하는 영장을 검사가 보복하려고 하면 내주냐고. 법원 영장 있어야 돼 계좌 들여다보려면은. 내가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계좌 뒤져보는 거는. 그래서 유시민이 그냥 불평불만하는 거고 설사 한동훈이 계좌를 들여다봤다 하더라도 이건 명예훼손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는 무죄라고 생각을 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건은 무죄가 맞다고 보는데 벌금 300이나 500 정도 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한동훈의 이 법무장관과 인사 권력을 갖고 있는 거를 법원이 고려를 한 거죠. 사실 따지면은. 그리고 검찰이 애초에 징역 1년을 구형해버리면은 법원이 무죄 주기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애초에 벌금을 한 300 줬으면 무조건 무죄 나왔을 텐데 한동훈의 졸개들이 징역 1년을 때려 놓으니까 판사가 싹 무죄로 해버리면은 한동훈과 검사들이 박살나잖아요. 정권 초기에. 그래서 한 500 정도에서 재판부는 적절하게 정치적인 좀 타협을 하겠다고 보고 다만 정치적인 타협치고는 유시민 쪽에 좀 기울은. 유시민은 상당히 선망을 한 뭐 그런 사건인데 여기 대해서 나는 진중권이 등등 저 윤석열을 지지하는 저 안티조선 멤버들 진중권이 강준만 오늘 왜 말이 없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그 안티조선했던 자유주의자들 다 어디 갔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입을 싹 다물어 윤석열의 줄순 자유주의자들. 원래 안티조선이 강준만 교수가 조선일보한테 민사로 700만 원 손배 맞아가지고 시작됐는데 이렇게 막 500? 근데 이제 500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저로선 더 황당한 건 뭐냐?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재판부에 끌려가면 어떤 꼴 당했냐? 자 볼래요? 이제 앞으로 한 5년 전으로 가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때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한동훈이가 3차장 할 때 어떻게 됐는지를 그거와 지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징역 5년이 구형됐어요. 제 핵심 이 사안은 태블릿은 최서원이 쓴 게 아니라 김한수가 썼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나머지 다 격가지고 제 범죄의 핵심은 왜 최서원이 쓴 거를 너는 그걸 부정을 하고 김한수가 썼다는 거짓말을 하냐 이래가지고 제가 구속이 됐고 1년 1심 때 윤석열이 이때도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윤석열이 패들이 저를 구형 5년을 때렸어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이거. 그것도 요 둘이 제 구형하기 열흘 전에 만나가지고 야밤에 만나가지고 이게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문제 삼았던 거. 그래서 제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고 실제로 선고는 제가 2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이와 한동훈이가 한창 활개칠 때 대한민국 언론 탄압의 상황이에요. 자, 그럼 저만 이랬냐? 저만 이랬냐? 자,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1심 때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자, 김경재 총재 이건 뭐냐? 노무현 명예훼손이 노무현이 삼성재단을 만들었다. 노무현 집권 말기에 박 대통령이 K재단, 미르재단 관련된 문제로 지금 탄핵에 몰리니까 박 대통령을 항변하기 위해서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삼성에서 수천억짜리 재단을 받아서 만들었다. 이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때 메모를 해드렸어. 김경재 총재가 연설할 때 제가 메모해드렸는데 메모를 잘못 본 거예요. 삼성이 수천억을 들어서 8천억을 들어서 만들었고 그걸 노무현한테 갖다 바치고 노무현이 받았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노무현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만들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삼성이 만들어서 노무현에게 줬다. 노무현이 삼성 돈으로 만들었다. 자, 이게 징역 8개월 정도 나올 정도의 차이입니까, 이게? 이걸 징역 8개월 때린 거야, 이 차이 갖고. 이것도 당연히 무죄죠. 당연히 무죄지, 이거. 이게 어떻게 징역형이 나와? 이때도 역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사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위험해진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문재인 정권 초기 때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는 이 문재인 정권 지지하다가 윤석열 반대하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제 와서 윤석열 한동훈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초기 때 윤석열 한동훈이 문재인 권력만 믿고 미친 사냥개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이게 수백 명이야, 수백 명 이렇게 해서 감옥 간 사람이. 여기 또 있어. 우종창 1심 실형 법정 구속. 이거는 뭐냐, 이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하고 박 대통령의 1심 재판 맡은 김세윤 재판장이 인사동 한정식집에서 둘이 저녁 식사하는 것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김세윤 재판장과 조국 수석한테 보냈다. 사실 확인 요청서를. 우종창 기자가 방송한 내용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위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지. 우종창 기자가 조국과 김세윤 재판장이 둘이 저녁을 먹는 것을 옆에서 봤다는 제보를 받은 건 사실이거든. 물론 조국 당시 수석이랑 김세윤 재판장은 아니다. 우리들은 저녁한 적 없다. 그래서 그 사실은 허위 사실인데 우종창 기자는 그걸 사실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제보가 왔기 때문에 둘한테 사실 확인 요청을 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 1심에서 징역 8개월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이것도 윤석열, 이것도. 자, 아까 보세요. 제가 이재명 씨 등등 뭐 저하고 탁현민이 뭐 수두룩해 저하고 소송 붙은 사람들이 그때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이거 가지고 한 거야. 이거 가지고 원래. 근데 이게 갑자기 징역형 되고 막 사전 구속되고 법정 구속된 거는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때 이렇게 됐고 이걸 갖고 무수한 정치 보복을 했고 윤석열이는 그 대가로 검찰총장 됐고 그걸 가지고 더 해먹으려고 조국을 치다가 보수로 넘어가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기에 문재인 정권 심각한 책임이 있어요. 이 윤석열이 뜨는 과정에서 이런 짓을 막았어야지. 이거를 왜 그러면은 그 당시는 이게 됐고 지금은 안 됐냐? 왜 유시민은 벌금 500밖에 안 나왔냐? 지금 죄질의 판단을 볼 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제가 바른 말을 했고, 최서원 게 아니고 김한숙 게 맞는데 그걸 최서원 거로 오히려 검찰이 조작한 건 제가 밝혀낸 사람인데 구속을 시켰고, 아까 말한 김경재 총재 같은 경우는 그거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인데 징역 8개월 때리고 우종창 기자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구속을 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유시민 씨야말로 유시민 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분명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저나 김경재, 우종창, 유시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죄질이 가장 나쁜 건 유시민이에요. 근데 유시민은 500만 원이야 벌금. 무슨 차이냐 이게. 이게 권력 차이예요 이게. 문재인 권력의 뒷배경으로서 그래서 법원의 협조를 받았던 윤석열과 한동훈과 지금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법원 등등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윤석열 한동훈의 파워가 5년 전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반면에 유시민을 상징하는 이른바 친문 좌익 진보 세력의 힘은 아직까지도 최소한 유시민이 징역형 받지 않을 정도로는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당시 우리 이제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죠. 저나 김경재, 우종창 태극기 세력은 무수한 배신과 변절자, 윤석열 만세 부르는 그런 변절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스로 막아낼 힘이 없어가지고 다 끌려갔던 거고. 파워게임이에요, 파워게임. 이 파워게임에서 현재 윤석열 한동훈이 오히려 밀리는 형국이야, 밀리는 형국. 그 대신에 나는 이제 유시민 씨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도 겁 좀 먹었겠지. 문재인 정권에서 저나 김경재, 우종찬 기자가 구속되고 징역형 받을 때 유시민 씨는 정치인이 아니고 논객이잖아요. 그리고 진중권이 그리고 강준만 언론 자유 운동했던 사람들은 문제제기 했어야 돼 그때. 강준만 씨는 오히려 내가 구속되고 제가 진실을 밝히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당시 구속을 잘 시킨 것처럼 떠들던데 그런 사람이 언론학자입니까? 언론학자가 그런 거 가르쳐요? 구속시키라고 발음만 하는 거를? 반성들을 해야 돼요. 유시민 씨하고 진중권, 강준만은 최소한 언론 자유 팔아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한동훈과 윤석열의 권력과 파워가 별거 아니다. 그거 입증된 거는 아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저는 뭐 원래 알았지만 얘네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 다시 이제 검찰 권력,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고 법무장관하고 막 검사들은 막 요직에 기용하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이 검찰의 이 폭정이 있을 것 같다고 다 우려 많이 했잖아요. 전 그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고. 허접 쓰레기들이 뭘 할 수 있냐 그랬잖아. 안 되잖아. 지금 한동훈이 걸려있는 사건인데 유시민 정도한테 징역형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제 이 한동훈과 이 검찰들이 자기 힘 자랑하기 위해서 진보 좌쪽은 못 건드리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당연히 못 건드리고 보수 태극기 쓰레기들을 잡아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얘네들은 잡아넣어봐야 누가 나가 싸워줄 사람도 없고 누구 저거 강용석이라든지 김세희라든지 안정복이라든지 걔네들 잡아넣으면서 생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쪽 못 건드립니다. 자 볼래요? 한동훈이 그렇게 소장을 남발하는데 자 제가 이번에 현충일날 나가서 TBS 짤짤이 쇼 변희재 태블릿 조작한 윤석열 한동훈 충악 범죄자 이걸 제가 2년 동안 한동훈 이름 걸고 수십 번을 떠들고 기사만 해도 한 10개 넘게 나갔어요. 이렇게 텍스트로 박아서 다 나갔어. 그리고 미디어체가 작은 매체 아니냐? TBS 짤짤이 쇼 지금 저 방송 지금 50만에 넘어갔어. 50만에. 태블릿 조작한 충악 범죄자 한동훈. 야, 유시민은 단지 한동훈의 검찰이 노무현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갖고 소장 쓰고 좋다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게 한동훈인데 아니 이 얘기를 내가 지금 2년째 수십 번 하고 다니는데 왜 소장 못 넣어? 야 쫄보 왜 소장 못 넣어? 소장 넣어 임마. 이거 소장 넣으면 죽죠 얘네들. 소장 넣으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제2 태블릿이거든. 이건 제1 태블릿이에요. 이건 넣지도 못하고 이건 애초에 이건 건드리지도 못하고 제2 태블릿이 이제 저희가 윤곽을 잡고 이제 증거를 이제 거의 모아가는 과정인데 소장 넣어주면 거기서 제가 증거 확보해 버리거든요. 그게 소장 못 넣는 거지. 소장 내면 죽으니까. 한동훈이가 그래도 사람 보고 덤비는 거야. 사람 보고 못 덤비잖아 저한테는. 계속 떠들어도. 그 한동훈 팬클럽 한다는 그 보수 쓰레기들 있잖아. 한동훈한테 얘기해. 변희재 걸라고.
근데 웃긴 게 지금 한동훈 팬클럽 한다는 보수 쓰레기들이 4년 전에 태블릿 조작 검찰 타도하자 이랬던 놈들이거든. 그게 팬클럽이냐 그게? 변절자들의 집합이지. 내가 또 윤석열 한동훈을 우습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지자들이 다 변절자야 어떻게? 일편단심 지지할 수 있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저기는 다 변절자야 지지자들이. 자, 오늘 이거부터 할까요? 나 이거 진짜 권성동이 오늘 기자들한테 윤석열이가 더 이상 검사들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인재풀이 한계다. 윤석열이는 검사밖에 한 게 없어가지고 인재풀이 한계여서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검사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상동이가. 근데 윤석열이는 오늘 이 출근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우 대통령이 원내대표한테 대통령 고유 인사권을 한마디로 포기한 거야. 어떻게 대통령 고유 인사권을 원내대표 따위가 대통령 이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검사 출신 또 필요하면 또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윤석열이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는 권성동, 장제원 등등 여의도 권력만 나타나면 빌빌 기어다닌다. 겁먹는다. 왜 그럴까요? 평생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자기들의 소신대로 활동한 게 아니라 권력의 눈치와 권력의 지시를 보면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조작 시비가 걸리지. 자기 소신대로 수사하면 왜 조작을 합니까? 권력의 오다를 받고 이놈 잡아넣어 그러면 조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네들은 평생 여의도에서 지시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 여의도가 얼마나 무섭겠어. 지가 지금 여의도보다 권력이 위라 그래도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어렸을 때 계속 맞고 다녔어. 어렸을 때 누구한테. 어렸을 때 엄청 맞고 다녔어. 커서 만났어. 그래도 무서워요. 어렸을 때 맞은 애들은. 지가 위에 올라가도. 윤석열이가 딱 그 상태야. 여의도한테 짓밟히고 사실은 여의도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쫓겨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다시 살아오고 그랬는데 항상 여의도에 엎드려 기고 얻어맞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놈이니까 여의도 쪽에다가 얘는 통제할 능력도 없고 관리할 능력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여의도에서 나오는 대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지가 탄핵을 해봤잖아요. 여의도 권력근을 놓치는 순간에 자기와 그 17명 수준밖에 안 되는 요 검사들은 포위돼가지고 만약에 이쪽에 국민의힘의 요 권성동, 요 장제원, 요 라인들, 윤핵관 라인들하고 지금 민주당의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낙연 계라 그러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구태 운동권 기득권 세력 같은데 이 둘이 손을 잡고 윤석열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열받으면은. 말 안 들으면은 둘이 합쳐가지고 200석 넘길 수가 있거든. 이쪽은 전체. 국민의힘은 전체. 왼쪽은 기득권 세력이고 이제 좀 제가 좀 만나는 개혁파들 이런 김용민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이 비주류 개혁파 빼놓고는 한 60-70%의 기득권 민주당에 이 둘이 손잡으면은 윤석열 따위 쫓아내는 거 아무 일도 아니거든. 의석수를 채울 수 있고 탄핵의 사유 아주 밑에 있는 검사 한 놈 시켜가지고 조작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박근혜라는 그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탄핵당하고 지가 조작해서 한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으니까 자기도 까불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나오면 바로 엎드리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한동훈이가 잘 모르는 것 같고 뭔가 좀 몰라가지고 까불다가 막 된통 당할 것 같고. 그래서 검사들의 정권 검찰공화국 그러는데 공화국자 붙이지 마세요. 얘네들이 공화국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이. 한 15명 조작 날조 수사해가지고 반역을 저질러서 국가 권력을 탈취한 요 15명의 반역자들. 난 요놈들은 뭐냐. 내가 이거 진짜
근현대사에서 내가 찾을 수가 없어, 이런 사례를. 근데 조금 비슷하게 얘기하면은 좀 우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갑신정변했던 애들, 김옥균이나 박영영 이런 갑신정변했던 애들하고 좀 될 수가 있지. 3.1 천하. 도저히 국정 운영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통성도 없는 애들이, 갑신정변하는 애들은 일본의 백을 믿고 들어왔었고, 얘네들은 지들의 조작 수사 그거 성과물 아직 국민이 파악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작을 많이 했는지 파악을 못해가지고 국민을 슬쩍 속여가지고 잡은 요 권력을 탈취한 요거. 갑신정변 3일 만에 끝났잖아요. 얘들 얼마 가겠어요? 이래가지고 얼마 가겠어요 이거.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패거리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한 10몇 명 임명한 다음에 이제 권성동이가 야 이거 여기서 검사도 임명하면은 이제 여론적으로 위험하다 그랬더니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엎드리고, 그 10몇 명 요놈들이 패거리야, 반역을 저지른. 그래서 이놈들은 뭐냐, 하나회하고 달라. 얘들은 하나회하고도 안 돼. 하나회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정권을 잡았을 때 박정희를 비롯한 그 밑에 6사, 8기, 11기 군 전체를 대표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는 선진화된 집단이 군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 그때 우리가 무슨 뭐 기자가 뭐 공부를 했습니까? 교수가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진화된 유일한 집단인 군을 대표해서 치고 나온 게 박정희 세력인데, 일단 박정희 대통령은 군 전체의 지지를 받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물론 하다가 5.16 때 뭐 약간 위세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전체적인 군대에서는 자 우리 군인이 국가를 이끌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있냐 전문가가, 이런 마인드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2천여 명의 검찰 조직이 어떻게 볼까요? 2천여 명의 검사들이 예전에 박정희나 이렇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권도 썩었고 기자도 썩었고 교수 썩었고 우리 검사들이 가서 정권 잡아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이 한 놈이나 있을까? 검사 중에서? 한 놈이나 있어? 손 들어봐. 검사 치고. 그게 아니라 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와,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권력에 줄 서서 조작 날조 수사하더니 이제 정권까지 잡았네? 야, 저것들이 나중에 끌려 내려오면 우리 검찰 다 죽었다, 이제. 선을 긋게 돼 있지, 검사들 전체 조직은. 그리고 이미 지들끼리 조작 날조한 놈들끼리만 지금 자리 딱 차지하고 끝내버렸잖아요. 더군다나 검찰은 오히려 통제하면서 검수완박을 윤석열이가 주도해버렸고, 검사들이 얘들 왜 따라갑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군 통치하고도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현재로서 유사한 거는 갑신정변 애들이에요. 그것도 한 15명 됐거든? 지금 완전 고립된 거야, 지금. 검사 15명이. 이제 얘네들은 언제 맞아 죽냐, 그것만 남았어. 언제 맞아 죽냐. 요게 좀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 반역자 무리를 내서 또 배신자가 나옵니다, 이제. 윤석열부터 이제 딱 도망칠 겁니다, 아마. 그런 걸 버텨본 적도 없는 애들이고, 이 무시무시한 권력판에서 지들이 버텨본 적도 없는 거고, 할 줄 아는 거는 조작밖에 없는 놈들이고, 이제 포위가 되는 거야, 이렇게.